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요즘 계속 그 여러 행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할 행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음악과 영상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축제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입니다. 네, 조금 생소한 축제이지 네. 않나 싶어요. 네. 음악과 영상, 인터랙티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창의적인 콘텐츠 중심의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음악 축제로 시작을 했다가요. 지금은 음악과 영화 그리고 IT 분야의 인터랙티브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1987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31살이 벌써 된 셈이죠. 네. 예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네. 또 트위터나 포스케어 같은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하던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첫 선을 보인 다음에 대박을 쳐가지고 굉장히 IT 네. 쪽으로도 꽤 유명한 행사가 됐습니다. 네. 또 부대 행사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에듀와 게이밍 엑스포가 열리고 있고요. 네. 올해부터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웰리스가 추가됐습니다. 가면 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네. 솔직히 요즘은 너무 커져서 옛날에 그래요? 독립예술제 같은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들 합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그 이름도 참 어려운데. 그럼 이번에 이 행사에 우리 한국 팀들도 어떻게 예. 행사에 참여했나요? 한국에서는 매년 이 K-팝 뮤지션들 위주로 쇼케이스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하이, 카드, 혁코, 주노플로, 세이수미 같은 아티스트들이 초청받아서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at South by Southwest 2018이라는 무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음악계 가상현실 영화인 공간소녀가 초청을 받았고요. 네.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이 C랩에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뮤지션들 참가했다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음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예. 또 삼성 C랩이요. 이건 그러면 당연히 인터랙티브 부문에 참여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보실 것은 툰스케어란 이름의 앱인데요. 글을 쓰면 자동으로 그 글에 맞는 카툰을 만들어주는 그런 앱입니다. 네. 먼저 앱에서 자신의 아바타 캐릭터를 만들고 그냥 뭐 글을 쓰면 그에 맞는 카툰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뭐 갤럭시 S9에서 예전에 선보인 AR 이모지 기능이랑 함께 쓰면 꽤 재미있을 듯한 그런 앱이었고요. 그 밖에 이 박스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스피커인 오로라와 자동으로 모바일 광고를 만들어주는 이제 가젯이라는 광고 플랫폼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애트모 프로젝트 같은 좀 다양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과 함께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툰스퀘어라는 건 그럼 직접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제가 배고파라고 글을 쓰면 네. 배고파하는 모습이 저절로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재밌네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써봐도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자, 그럼 이 행사에 정말 유명 인사들도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앨런 머스크도 참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행사 기간에 열리는 컨퍼런스와 세션은 합쳐서 2,000개가 넘습니다. 와. 예, 실제로 다 듣는 거는 엄청 많네요. 힘든데요. 연사들 같은 경우도 이번만 해도 유튜브 CEO를 비롯해서 멜린다 게이츠, 버니 샌더스 같은 유명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화제를 모았던 세션을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앨런 머스크가 나온 웨스트월드 드라마 세션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깜짝 등장한 그런 드라마요? 셈이었는데요. 네. 이 드라마 제작자가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스페이스 X 로켓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참가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년에는 화성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오. 밝혀서 주목을 받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작년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며 좀 솔직하게 그래요? 고백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18개월 안에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업그레이드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좀 사고가 났었죠. 네.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빵빵 터트린 셈입니다. 핵무기보다 네. 위험하다는 말을 했나요? 예. 와. 네, 여러 가지 정말 깜짝 등장에 네. 이어서 깜짝 발언들까지 예. 있었네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팀들이 이번 축제에 참여한 것 같은데요. 그럼 재밌는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일단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인터랙티브 안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트레이드 쇼라고 있는데요. 네. 이 트레이드 쇼요? 여기 네. 주로 대기업들이 참가하는 부스거든요. 이 부스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시제품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스시 텔레포테이션입니다.
네? 오픈 밀스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공개한 3D 음식 프린터인데요. 네. 예. 이 디지털 푸드 플랫폼 푸드베이스에서 음식을 네. 고르면 그 음식에 맞게 다양한 맛과 색을 오. 가진 이 식용 겔로 만들어진 블록을 출력을 해줍니다. 네. 네. 이 블록마다 각각 다른 맛과 색 그리고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실용화되면 언제 와. 어디서나 좋아하는 음식을 조립해서 네.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기술로는 어묵 하나 정도를 완전히 재현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음식 맛이 그대로 나는 건가요? 비슷하게 나겠죠. 아, 네. 짝퉁짝퉁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어떤 네. 재밌는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루나비트라는 파워슈트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 컴퓨터로 제어하는 16개의 이 로터를 이용해서 놀랄 만큼 높게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 제품인데요.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AR 같은 거 직접 경험할 때 쓴다라고 네. 하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 제품인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시되면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한번 빌려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네. 없다라고 합니다. 네. 루나비티 저게 실용화된다면 정말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나왔던 그 3D 프린터, 푸드 프린터 예. 그게 정말 상용화되면 정말 혼자 사는 분들은 유용하겠어요. 네. 아니면은 그 자판기 같은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음식만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오스틴에 자리한 스타트업 아이콘에선 아예 3D 프린터로 지은 집을 공개했습니다. 아, 네. 집을 지어요. 예, 시멘트를 사용해서 3D 프린터로 찍은 건데요. 네. 공사 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고 공사비는 한 1만 와.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한 1,060만 원 정도면 집 한 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개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짓는 건 아니고요. 그 헤비타트 운동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네. 있는데요. 건축 가격은 앞으로 4,000달러까지 낮출 예정이고 네. 일단 1년 동안 이 만든 사람들이 직접 사무실로 쓰면서 이 집에 문제는 없는지 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하루 안에 저 집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정말 신기한데요. 네, 400만 원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음식부터 집까지 3D 프린터로 만드는 시대가 이제 예. 얼마 안 남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트렌드는 3D 프린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원래 네. 이 행사의 닉네임이 혁신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워낙 이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좀 특이한 서비스나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소개됩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일본 기업이 많이 참가해서 이런 특이한 하드웨어를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드웨어가 화제에 오르긴 했지만 진짜 인터랙티브 분야의 테마는 오히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현실 쪽에 가까웠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화제를 모았잖아요. 네. 그럼 이번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주목을 받았나요? 일단 앞에 암호화폐의 그 암호 어쩌 그러니까 이 커런트 크런치 뭐 이런 것들을 단 세션만 해도 일단 수십 개가 열렸고요. 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도 여기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ITO라고 이 종일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루 종일 블록체인만 얘기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엑셀라이트 피치 어워드에선 또 난민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리프라는 회사가 베스트 부트스트랩 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네. 일본 파나소닉사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과 가전제품을 잇는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헥스코인이라고 헥사고니아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음악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역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앞서 그 일본 파나소닉사에서 블록체인과 가전제품을 예. 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활용이 됐다는 말인가요? 일종의 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데요. 네.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주고받는 데이터들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그 해커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해킹하고 이러면 이 CCTV 같은 걸로 다 외부에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작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그 축제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됐겠다 싶네요. 예. 네. 그밖에 올해 그럼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두드러진 트렌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예전에는 창의성 하나에만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여기다 다양성이라는 테마를 더했습니다. 네. 우버가 이 플라잉 택시를 소개할 때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보조마 세인트 존 이름인데요. 네. 최고 브랜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등장했고 또 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없었던 모델 에이미 멀린스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연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을 강조하긴 했는데 모든 무대가 늘 주최자가 원하는 대로 트렌드가 흘러가지는 않았죠. 또 그 밖에 증강현실과 관련된 재미있는 게임이나 설치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선보였고요. 또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프로젝트 중에도 흥미로운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사실 이 행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행사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먼 거리여서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영상도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